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553쪽 방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에 대한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자를 보면 이 방자는 갑굴문, 금문, 소전 모양을 쭉 보면 거의 비슷한데 설문해자에서는 나란히 배를 연결한 모양이다. 이와 같은 모양을 보고 나란히 배를 연결한 모양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학설들에 보면 모난삽이다, 아니면 쟁기 모양이다, 이와 같은 모양들을 보면서 삽이나 쟁기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 일부 학자는 사람이 이와 같이 서 있는데 목에 칼을 씌운 형상이다. 옛날에 형틀에 사람을 구속하는 방법 중에서 사람 목에 칼을 씌우는 형벌이 있었는데 칼을 씌운 모양이 아닌가, 이방인이다. 그래서 주장하기를 자기 옛날에는 이민족들이 많고 고랑개들이 많아서 혹시 모르는 어떤 부족이 쳐들어오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살펴볼 염려가 있어서 이방인 외부에서 온 이방인을 잡아서 목에다가 칼을 씌워 놓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여기저기에서 온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방팔방 장소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글자가 방자입니다. 저 또한 이 방자는 이방인처럼 보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자를 보면 방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억지스럽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자 모방, 이방인, 이방인 반이라고 보면 방해할 방자는 계집면자가 붙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가 있고 방자가 있어서 여자 있는 곳에 가면 일이 방해된다라고 잘못 말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어떤 일을 할 때 여자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방해할 방자는 여자 중에서 여자들한테는 이 방자는 형틀인데, 목에 쓰는 형틀인데 이 형틀 씌우는 것을 꺼리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목에다가 칼을 쓴 형벌을 받은 사람은 춘향이가 하나 있는데 변사또의 월권행이라고 합니다. 여자한테는 목에 쓰는 칼을 씌우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꺼릴방, 방해할 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막을방, 이방인이 있는 쪽 언덕을 막는 거고, 꽃다울방, 사방팔방 여기저기 있는 향기로운 풀, 방방, 문 있는 곳에 있는 문 있는 곳 방방, 노을방, 칠복자 붙어서 이거는 교육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이방인을 다스려서 놓아주다, 다시 풀어주다. 방, 번뜰방, 찾을방, 어떤 곳에 가서 이방인이 있는 곳에 가면 말로 어떤 곳을 묻는다 라는 뜻에서 찾을방. 이와 같이 방자는 이방인이라고 보는 게 의미가 잘 맞습니다. 다음에 헤맬방, 이방인 다른 곳에 가서 헤매다, 동네방, 밝을방, 기름방, 다목방, 길산방. 이와 같이 이 방자가 들어가면서 이 방자 위나 아래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글자는 이와 같이 다 방이라고 발음을 하고, 능자가 하나 있는데 네모질능, 넉사자가 우회에 가 있어서 사방으로 각이진 나무를 능이라고 합니다. 능목이라고 쓸 때 쓰는데, 이와 같이 붉은색 글자들은 1, 2급 글자로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에 주로 쓰이는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더 방자, 겹방자가 있는데 이 겹방자를 보면 위에 가보면 이 넓을 범자가 이와 같이 있고 밑에가 방자가 붙어서 우물정자로 널리 주위 사방에 쟁기질하거나 우물정자처럼 널리, 우물정자 모양 넓범자 이렇게 같이 윤모양이 변한 글자인데, 쟁기질하거나 널리 주위에 사방 널리 퍼져 있는 이방인 나라에서 이와 같이 곁, 두루, 돕다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넓을 범자나 방자, 널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널리 펼쳐져 있는 그런 이방인, 두루, 곁에 사는 이방인에서 곁, 두루, 방이라고 하는데, 이 겹방자 또한 방자를 만나는 글자는 전부 다 방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려우니까 다시 보면 이 글자는
위에가 넓을 범자 모양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널리 펼쳐져 있는 주로 곁에 있는 이방인들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곁, 두루, 돕다를 뜻하는데 방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방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곁방, 똑같은 곁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나머지는 똑같은 방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공부하기가 쉬운데 비퍼볼방, 비방, 말하니까 헐뜯을방, 오줌통방, 방 붙일 방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깃발언, 중요한 글자인데 이와 같이 처음에는 모방자와 관계가 없이 깃발과 깃대와 이런 모양을 세워놓고 나타낸 글자가 원래 깃발 모양입니다. 깃발언자입니다. 깃발 장식과 밑에 깃대와 깃을 그린 글자가 깃발언자입니다. 깃대에서 방자가 오고 깃발에서 사람자 모양이 나오게 되는 글자가 깃발언자입니다. 그래서 간혹 공부를 많이 하신 한평생 한문 쪽, 한학 쪽에 공부하거나 설문의자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글자가 모방자는 깃발에서 왔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 깃발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모방자가 있으면서 옆에 깃발언자는 대부분 다른 글자를 만날 때 이와 같이 깃발언자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 모양을 가진 글자들만 깃발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깃발, 깃대라는 뜻으로 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깃발언자가 보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보이면 이 글자만 부수가 모방자가 됩니다. 모방자가 들어간 글자는 다른 글자를 만나서 전부 다 자기 방을 지키고 있고 모방자가 들어가는데 방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거나 깃발언자가 보이는 글자만 모방자가 부수가 된다라는 것을 잘 상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깃발언자는 깃발언자가 되고 이 깃발언자는 이와 같이 변형 밑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서 다른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깃발언자는 다른 글자를 만날 때 이와 같이 모양이 변해가고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기 있는 음을 읽으면 거의 맞습니다. 하나씩 다시 보면 언자, 깃발언, 돌선 이와 같이 여러 형태들의 글자가 있지만 잘 보면 깃발언자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발이 붙었고 발로 돌아다니다, 길을 들고 돌아다니다 선자가 들어가서 다 선이라고 발음을 하고 정자, 날생자, 푸른색 길을 나타내서 기정, 베풀시 길게 뭔가 느려뜨는 모양이고 나그네려자는 사람자 둘, 그래서 깃발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나타내서 나그네려, 군대, 여단할 때도 쓰이고 놀려자는 아이가 있어서 길을 들고 돌아다니다. 어조사, 어조사 어자는 깃발과 관계없이 이거는 원래 까마귀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인데 까마귀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까마귀 오자가 있고 어조사 어자가 있습니다. 까마귀 오자의 고문 모양이 어조사였고 그래서 지금은 이 어자는 조사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조사로만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이 각 글자들의 소점 모양을 보면 다 이와 같이 되고 참고로 다시 하나 설명해 드리면 깃발 언자가 있는데 처음 보는 글자인데 밑에가 기자가 들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깃발기라고 읽으면 됩니다. 기자, 깃발 언자를 만나는 글자들은 대부분 여기에 이쪽 부분에 음이 있기 때문에 뜻은 깃발이 되고 여기 부분을 읽으면 음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맞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결의 족자 보겠습니다. 결의 족자는 깃발 밑에 화살이 들어서 똑같은 깃발, 똑같은 목표, 깃발이니까 똑같은 목표 아래 똑같이 화살로 싸우기도 하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와 전쟁을 함께하는 시종무리, 무언가 공동의 이익으로 같이 뭉쳐서 싸우고 먹고 사는 무리를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깃발과 화살이 있습니다.
빨고 와서. 그래서 가족, 결의, 무리를 뜻하는 글자가 족자가 됩니다. 족자를 만나는 글자는 가는 대족, 부축일조. 그래서 대나무인데 이 가는 데는 무리 지어서 나기 때문에 가는 대족, 부축일조. 입으로 부축이다, 모여서 부축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래할교 해 그림자양. 잘 보면 이 글자가 어려워 보이지만 잘 보면 노을방자 위에 날일자, 햇빛, 흰백자가 있는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햇볕이 하얗게 내리 쪼이고 있는 모양에서 흰 빛이 놓여져 밝은 빛이 사방으로 밝게 빛나다. 그래서 밝은 해 그림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밝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교라고 합니다. 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격할격, 물이 하얗게 부서진다. 이와 같이 부딪혀서 격하게 부서지는 곳, 물이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놓이는 곳, 경문격, 맞을요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놀오, 희롱할 오자가 있는데 놀오, 희롱할 오자를 보면 옛 글자를 보면 노을방자가 있고 위에가 날출자가 있는데 날출자는 글자 위에 가면 대부분 흑도자나 선비사자 형태 모양으로 다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놀러 나가다. 그래서 거만할 오자가 됩니다. 밖에 나가서 노는 데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노는 데서 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놀오자입니다. 놀오. 그래서 오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거만할 오, 거만할로 사람이 거만하게 놀기만 한다. 개오, 큰 개를 뜻합니다. 밖에 나가서 노는 개 중에서도 큰 개. 그래서 오자는 지명 이름에 쓰이기도 합니다. 전라도에 가면 오수라는 곳이 있는데 지명 이름에 쓰이고 혹최, 조개 패자가 들어서 남아서 노는 물건을 나타내서 이런 것들을 돈으로 바꾼다, 저당 잡히다, 군더더기. 이 혹지자는 남아있는 것을 어디다 저당 잡히거나 그래서 혹이라는 의미로도 쓰고 군더더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가 최자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최언, 최담이라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